안녕하세요. 랑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간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원래 이제 동생하고 대화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. 근데 이제 댓글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계셔서 제가 간 영상으로 잠깐 보충해 드리려고 해요. 그게 뭐냐면 그 중국이 홀로 떨어진 어린 조카의 얘를 만났을 때의 심정이 어땠냐, 이렇게 이제 댓글을 봤어요. 아, 이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겠구나 하고 오늘 영상을 지금 중도에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성공을 해서 남한에 도착하고 보니 생각 동서 빨리 한국에 모셔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막 불같았을 거 아니에요. 호심탐탐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가 이제 하나원에 나와서 거기서는 공중전화를 할 수 있어요. 중국에다도 할 수 있고 외국에도 할 수 있고 카드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 공중전화를 하겠다고,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통화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하나원에 나와서는 그나마 전화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공공전화죠. 그 공공전화에는 줄이 늘상 길게 서 있어요. 하나원에. 그래서 그 줄 해서 또 오래 해도 다른 기다리는 사람한테 민폐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화를 허심탄탄 그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만을 노려봤던 생각이 나네요. 이렇게 중국과 브로커 이렇게 많이 통화를 하면서 동생한테 내가 이렇게 무사히 왔으니 빨리 떠나라,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언니 알았다 하고 얘가 어느 날 이제 떠나는 날이 됐어요. 저는 계속 브로커와 연결을 하면서 동생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하고 있죠. 그날 떠나는 날이었어요. 야, 그날 또 달이 밝더만 떠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녁에 7시에 내몽골 그쪽에 가는 것 같아요. 7시 됐어요. 달밤이었어요. 7시에 떠난다니까 계속 1분, 2분, 5분, 10분, 이제 몽골을 넘어가는 그 시간에, 몽골 철조망을 넘는다는 그 시간에 저는 한 줌이 돼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. 제발 무사히 넘어라. 저도 이제 앞으로 스토리에 나오겠지만은 그 몽골 그 국경을 넘는 게 중국의 내몽골 국경과 또 몽골 땅에 넘어가서의 또 철조망 넘는 거, 이 모든 게 사실은 브로커가 데리고 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철조망 앞에서부터 저쪽에 몽골까지 가는, 거긴 또 이제 브로커들도 어쩔 수 없는 구간이란 말이에요. 만약 그 구간을 우리가 뛰다가 잡힌다 그러면 브로커나 뭐 어쩔 수도 없고 그냥 길을 인도할 뿐이지, 얘들은 그냥 도망가 버리고 잡히는 판이에요. 그런 곳을 넘어왔으니까 지금 그 순간에 너무 마음을 졸이고 제발 무사한 소식만 기다리기를 이제 원하죠. 근데 이제 일단 이 일행은 떠나면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. 브로커와 상황을 주고받을 뿐이죠. 야, 근데 이제 언니 그쪽으로 떠난다 하고 마지막 브로커의 전화를 통해서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, 그리고 그저 두 손 모아 지금 빌어요. 무사히 오로마, 우리 동생 조카, 제발 이 피해가 무사했으면 좋겠다. 그랬는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그 가슴 조이는 순간들을 이렇게 지내보내고 있었어요. 근데 한 30분 후인가 했어요. 왜 연락이 안 되지? 왜 소식이 없지?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브로커는 무사해서 우린데 알려주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떠나도 브로커가 연락이 안 돼요. 잡혔구나. 사고 생겼구나. 그래서 그 불길한 예감이 그냥 탁 무리를 치더라고요. 저는요, 그때 그게 이제 다 옆에 애들은 다 자고 나 혼자 지금 달밤에 달 보면서 제발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바랬는데
이런 불길한 징조에 어떡하냐, 이걸 어떡하면 좋냐, 이 일을 어쩌하면 좋냐. 그날 밤 잠 못 잤어요. 소식이 안 오더라고요. 자고 났어요. 한국행이거든요. 제가 3번을 잡혀가면서 경험해 본 바 한국행은 살아남지 못해요. 그 보위부의 감옥에 들어가도 이제 우리 같이 뭐 이렇게 그냥 중국에서 잡혀온 애들은 그 보위부 감옥 복도에 감옥 안에 꽉 찼는데 그 감옥 중앙에 닭장 같은 게 있어요. 작은 그 감방이 또 따로 있거든요. 그게 방이 이렇게 절반 나눠가지고 한쪽엔 남자 한쪽엔 여자인데 그 닭장 같은데 한 4, 50명이 꽉 베겠어요.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그 얼굴들이 차례차례 앉아서 그러니까 막 내다보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면 막 내다보면 자기 아는 사람 있는가 막 손 이렇게 철장 밖으로 손 내밀면서 아는 사람 있으면 막 그렇게 잡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게 그냥 닭장 같은 거 철장 안에 애들이 머리가 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가서 조롱조롱 매달려서 꽉 차있어. 그 안에 콩나물 시루처럼. 이게 뭔가 물어보니까 한국행이래요. 얘네들은 이제 언젠가 훌 실어 간대요. 정치범 수용소로. 그래서 너무나 불쌍하던 생각이 잊혀지지 않거든요. 걔네들은 우리하고 운명이 다르거든요. 우리는 가서 뭐 지조받고 어쩌고 하다가 뭐 단련돼 가고 무슨 뭐 하고 세상에 나올 수 있는데 얘네들은 죽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. 이게 정치범 수용소라 그러면 그냥 영원히 못 나오는 곳이에요. 살아서 그냥 거기서 고역이 시달리다 죽어가는 곳이라서 너무너무 그때 불쌍하고 걔네들 여기 내 아는 애 있나 하고 제가 들여다봤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제 아는 애는 없었어요. 후에 하나 이제 있었거든요. 그 3번째 잡혔을 때. 그 두만강가에서 살던 내 알던 애가, 우리 아들도 걔가 이렇게 넘겨줬었는데 얘가 잡혔어요. 한국행 하다가. 나중에 이제 쭉 말씀드릴게요. 오늘은 우리 가족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. 그래서 그때, 야, 잡혔구나. 이거 어떡하냐. 이렇게 이제 제가 뒤딱 막혔죠. 그 다음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. 다 잡혔어요. 그러다가 제가 계속 이제 전화를 하면서 중국에 하면서 소식을 듣게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안에 잡혔으니까 이제 중국 병방들에서 이제 감옥에 갔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중국의 친척을 통해서 그 상황을 내가 보고받게 돼요. 가족이 다 잡혔고 은혜는 얘가 학교 다녔던 그 소학교 선생이 얘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내왔고 거기다 사인하고 소학교 선생이 얘를 맡고 있었어요.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일을 원통하고 통곡이 나가도 내가 할 일 있잖아요. 조카가 거기 남겨져 있잖아요. 우선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서 보내줘야 되겠구나. 이 생각 하나와 그리고 조카 떨어진 거 얘를 빨리 데려와야 되겠구나. 이 생각. 이게 2가지 저희 과제였어요. 그래서 일단 하나원 졸업할 때까지 애를 잘 맡아달라고 그 선생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과는 막내하고는 통화를 전혀 할 수가 없죠. 얘는 그냥 이제는 이렇게 그저 그 무리에 휩쓸려서 이제는 북송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제가 나가서 빨리 북한과 연결할 수 있는 브로커를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서 자꾸 시시각각 변하는 상태를 제가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게 저의 임무단 말이죠. 그래서 선생한테 나온 은혜하고 통화를 했어요. 얘가 그때 12살이었어요. 우리 은혜가 어린 나이에 엄마하고 갈라지고 그렇게 이뻐하던 할머니와 갈라지고 호흡불판에 남모르는 그 면목이 조금 있는 선생 집에서 그냥 고아가 돼버렸어요. 내가 뭘 알겠어요. 그냥 어른들이 시킨 대로 가자면 가고 이 사람 있고 이러는 반 아니겠어요. 혼자서 슬프겠죠. 많이 울었겠죠.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. 은혜야, 이모
꼭 너를 데려갈게. 기다려. 절대 집 밖에 나가서 어디가 위험한데 걸리지 말고 꼭 거기 백혀서 내 사람 보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. 은혜 알았지? 엄마랑 할머니랑 이제 올 거야. 그러니까 너는 그냥 절대 몸이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딱 보존하고 있다가 엄마 오고 할머니 오면 안겨야 된다. 그러니까 너 절대 그 집 밖 벗어나지 말고 안 된다. 조심하고 있어라. 이모가 사람 보낼 때까지 꼭 있어라. 이렇게 하고 약속해 놓고 그리고 얘를 부양해야 될 돈을 우선 중국에 보내야 했어요. 그 소학교 선생한테. 그래서 이제 하나원에서 나왔죠. 그리고 그때 이제 정착금 받는 거 있잖아요. 저는 그때 그 중국에서 벌었던 돈으로 현금을 주고 와서 브로커 비용은 저에게 없었어요. 그래서 나온 돈이 이제부터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먼저 이제 은혜를 구출하기 위한 구출 작업을 합니다. 저는 그냥 나와서부터 돈이 필요했어요. 저는 뭐 이미 뭐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가, 나를 위한 뭐 치레, 나를 위한 어떤 좋은 일, 그리고 호화로움,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이제, 그 다음 한편 또 이 나라에 정착하기 위한 내 준비도 또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때 처음에 나와서 미용 직업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. 제가 이발사다 보니까 이 땅에 나와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미용을 배우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미용 직업 학교도 낮에는 다녀야죠.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밤에밖에 돈 벌 시간이 없어요. 저 못 해본 일이 없어요. 3년 동안에. 이제 엄마와 막내는 3년 지나서 왔거든요. 하나원에서 나와서 처음 은혜를 넉 달 만에 데려오게 됐고, 그 다음에 모으는 돈으로 북한에 보내고, 막내를 살려야 되고, 그리고 또 막내 엄마를 또 모셔와야 되고, 이 돈을 마련하러 3년을 밤낮 죽기 살기로 벌었어요. 그 과정에 못 해본 일이 없어요. 우선 우유 배달, 신문 배달, 그거 가지고도 돈이 안 돼요. 정부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업센터에서 인도해주는 그 취업을 가지고는 북한에 보내고, 나처럼 이렇게 돈이 지금 갑자기 필요한 사람에게 그게 안 맞았어요. 내 자격증 따기 위한 공부를 하고, 저는 그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돈이 많이 벌린다는 데를 찾아가다 보니 내라는 자체를 유지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진행하자고 보니까 망가질 수도 없고, 하여튼 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벼룩시장의 광고를 보고 정말 많은 곳도 찾아다녔고, 가서 한두 번 그 뭐라 그래요? 테스트인가? 해보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러 곳을 찾아다녀 봤던 기억이 나네요. 그러다가 제가 저녁에 하는 일 찾다 보니까, 그렇죠. 목욕탕 세신도 해봤고, 그래서 이제 세신을 좀 많이 했어요. 세신을 많이 하고, 그리고 세신 하기 전에는 발 마사지 샵에도 다녔고, 이게 그 많은 돈을 제가 어디서 벌겠어요.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데려올 때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서 그냥 조금만 알면, 그 학원 다니면서 조금 면목 있다면 막 붙잡고 돈 빌려달라 빌려달라. 혹시 돈이 없이 데려올 수 있는 기간들을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2달을 걸렸는데 또 2달을 기다려야 된다. 2달을 기다렸는데 또 2달을 기다려야 된다. 해서 그 2달을 또 손꼽아 기다렸어요. 이자처럼 돈 한쪽으로 벌면서 그랬는데 2달, 그래서 넉 달이 지났거든요. 근데 넉 달 지나니까 또 2달을 기다려야 된대요. 그러면 6개월이에요. 그동안에 내가 은혜하고 통화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게 소학교 선생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를 모시고 어디를 떠나가야 된대요. 그래서 얘를 자기가 더는 못 거두겠다. 이렇게 이제 연락이
왔어요. 통화 중에. 어떻게 해요? 그래서 중국의 친척집에다 다시 맡기게 됩니다. 근데 물론 친척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. 저는 어쩐지 불안했어요. 얘가 이게 어린애잖아요. 여성애고 제가 엄청 걱정이 났어요. 육체적으로 이제 성장할 때가 되나서 내가 그 부분이 너무 걱정이었거든요. 안 돼. 얘를 깨끗하게 해야 돼. 나 어떡하냐. 이거 중국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이게 뭐예요? 이거 직업학교에 등록돼 6개월을 꼬박 낮에는 나가서 해야 되는데 중국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중국 간다고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밤에 계속 울었어요. 막 밤에 일하고 들어오고 나면 저는 짬만 있으면 그냥 울었어요. 이 벽에다가 벽에다가 기대 앉아서 꼬리가 앉아 계속 울었어요. 그도 울었어요. 졸봤어요. 조카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나 이 어린아이한테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. 우리 이제 볼 때도 보면은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잖아요. 13살인데 그 중국의 험한 땅에서 야를 어떻게 하냐, 야를 어떻게 보존하지, 이거 어떡하지. 그런데 그때 더 두려웠던 게 뭐냐면 중국에 지금 북한 사람들은 다 반려가잖아요. 계속 반려가는데 이거 얘 신분을 아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. 친척은 아니래도 그 사이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너무 불안했어요. 너무너무 불안. 어느 순간에 애 잊어질 것 같아가지고